5G 상용화 이후에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는 종목군은 산업군은 이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다. 이 업체에다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걸 이제 공개. Nice sta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타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벌써 4월 두 번째 주입니다. 벚꽃 구경들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환절기라서 그런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평소와는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매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세를 완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죠. 뭐 FOMC 회의록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내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EU하고 유럽연합하고 정상회담도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죠. 그리고 목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런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익 매물들 나오면서 또 이제 메이저 세력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빠지도 않는 뭐 이런 장에서 적당한 변동성 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보면은 이제 별로 재미는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하고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렸다가 장중에 낙폭을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뭐 장 마감은 이제 강보합권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런 거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번 주 빅 이벤트들도 있고 하니까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종목들 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5G가 이제 기습적으로 밤늦게 갑자기 이제 5G가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G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5G 상용화 이후에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저는 요거를 엔터 업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요 이슈와 관심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봐야 될 비공개 스페셜 종목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공개 스페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항상 이 영상 말미에서 힌트만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고 관련된 종목 꼭 봐야 될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명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란을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이제 걸려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성함이랑 여러분 연락처 같이 남겨주시면은 종목명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이제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제 5G 상용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혜 업종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넷플릭스랑 구글 스타디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디아라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넷플릭스를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유튜브랑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구글 스타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열렸던 구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구글이 우리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죠. 진행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죠. 왓챠플레이라든지 푹, 뭐 티빙 이런 이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OTT라고 많이 이제 부르죠. 요 업종이 5G 상용화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서비스라든지 보안 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바로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제 말씀드리냐? 지난달에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또 특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관련 영상 같은 거 이제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이제 승리라든지 뭐 정준영 이런 좀 연예계 이슈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엔터주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엔터주 업종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좀 낙폭을 많이 보였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걔네가 이제 승리라는 이제 소속 연예인이 리스크가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뭐 JYP 엔터라든지 뭐 이런 엔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최근에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21일 날 저점을 다지고서는 좀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도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 반등 그거를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찾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제가 돌아가면요. 이제 5G 상용화 이후에 빠른 통신망, 뭐 4G에 비해서 LTE에 비해서 뭐 거의 뭐 20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는 종목군은 산업군은 이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다. 왜냐면은 이제 당장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끌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차 뭐 시판되게 사실 뭐 테슬라 정도 되게 고도의 자율주행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 혼자 가는 그런 자율주행차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타디아 같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는 아직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 5G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뭐냐, 지금까지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정도라는 거예요. 다운로드 정도 추가가 좀 더 되겠죠. 그래서 이런 5G 상용화 이후에 지금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은 이런 스트리밍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다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하는, 영상물을 공급하는 이런 엔터사들, 그 중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 이런 쪽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서 이제 킹덤이라는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드라마 자체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선의 갓 모사가 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이제 보도가 또 많이 나왔어요. 이 킹덤 효과로 인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작년 2월, 8년도 2월 대비해서는 19년 2월 딱 1년 동안 3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딱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100만 정도 했던 게 지금은 200만 정도까지 엄청난 이런 이용자들이 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G 이후에는 이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좀 더 이제 강화될 그런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SK텔레콤의 옥수수라는 이제 영상 서비스가 있죠. TV 보는 서비스, 그리고 지상파 3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푹, 요 서비스가 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미 LGU 플러스가 CJ헬로를 이미 인수를 했죠. CJ헬로에서는 이제 티빙이라는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합종 연행과 생존 전략들이 더욱더 이제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이슈는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좀 이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슈는 이제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에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시고,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 관련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넷플릭스처럼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 영상을 공급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단순한 엔터사가 아니라 엔터사 중에서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영상 제작사들을,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많은 종목을 보진 않을 거예요. 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엔터사라고 하면은 한 30가지 종목들이 나와요. 단순히 그냥 엔터 매니지먼트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런 제작사를 겸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무가 좀 건전하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비공개 스페셜 종목, 요거를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작사 쪽으로 하면은 대장은 역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17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해서 18년도 중반까지 시세를 이어오다가 지금은 흐름이 애매해졌죠. 이렇게 좀 고가권에서 이렇게 고가를 여러 번 터치를 하고 여기 이제 저항을 이제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멀티플이 상당하죠. 뭐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게 좀 이제 많이 이제 부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필요도 있고요.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그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둥근 바닥이라고 하면 요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요거는 반대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가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뭐 대장주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CJ ENM의 자회사고요.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CJ 계열사기 때문에 CJ 계열의 케이블 방송사들, 뭐 엠넷이라든지 TVN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이제 공중파에도 납품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TVN에서 방영을 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랑 이제 동시 방영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 최근에는 공급 계약을 또 했어요.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2분기에 좋아하면 울린 일이라는 뭐 드라마, 그리고 나 홀로 그대라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서 2분기에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J콘텐트리라는 종목입니다. J콘텐트리의 요 종목은 이제 JTBC, 많이들 보시죠. JTBC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이제 JTBC 콘텐트 허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JTBC 콘텐트 허브라는 회사,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로 메가박스라는 요 두 가지 자회사를 좀 크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JTBC에서 방영되는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제 저작권, IP라고 많이 하죠. 지적재산권. 그래서 요거를 투자를 시작해서 따로 이제 운영하는
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어요. 지난 2월 드라마랑 영화를 제작하는 이제 필름몬스터라는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이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드라마 트랩, 영화 드라마를 제작했던 필름몬스터,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사실 좀 공중파, 지상파 이제 3사, KBS, SBS, MBC 이쪽도 아직도 이제 견조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쪽보다도 또 젊은 층은 CJ 계열사의 그런 케이블 방송들이나 아니면 이제 JTBC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예능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보잖아요. 시청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케이블이나 종편 같은 경우는 3%만 나와도 진짜 잘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지상파보다 워낙 잘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예능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CJ라든지 좀 JTBC 이쪽 계열사들의 그 입지가 좀 더 이제 좀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J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JTBC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를 넷플릭스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뷰티 인사이드, 그리고 이제 예능 아는 형님 같은 이런 것들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은 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들 위에서 좀 정배열을 만들어 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를 좀 보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강하게 좀 해준다고 하면은 추세가 살아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000원짜리 주식에 비해서 이제 시총을 보면은 이게 7,5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주식 수가 많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흐름에 비해서 어떤 이런 기술적인 패턴에 비해서 종목들이 이제 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이제 무거운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록뱀이라는 종목입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이제 인기가 있었던 올인, 불새, 주몽 이런 드라마를 이제 제작했던 국내 이제 탑티어급 드라마 제작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해서 TVN에서 방영을 해서 한 10% 조금 안 되게 평균 이제 9%대 이제 시청률을 유지를 했던 드라마를 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람브라 궁전이랑 이제 스카이캐슬이랑 거의 이제 제작 방송 기간이 좀 비슷해가지고 스카이캐슬에 비해서 좀 이제 묻혀가지고 좀 시청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이슈가 덜 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아람브라의 궁전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이제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작비가 한 2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한 100억 원 정도 판권 계약을 한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제작하고 공동으로 이제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갔겠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19년에는 CJ나 JTBC 쪽으로 편성이 아직까지 확정이 됐다고 이제 나온 건 없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또 올해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또 뭔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바닥권이죠. 그래서 바닥권이라서 짧게 봐도 그렇고 길게 봐도 보면은 거의 이제 바닥권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이런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있었을 때 낙폭이 있었긴 하지만은 단기 평선들 돌리면서 머리를 드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요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봤을 때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이제 대량 거래에 동반한 장대 양봉이라든지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음봉이 있죠. 이런 음봉이라 하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매집봉이다.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보면서 요거는 언젠가 한번 더 튀겠구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봤던 종목이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2배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좀 시세를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추세대를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좀 하락 추세대까지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뱀 같은 경우도 여기 하락 추세대까지 좀 붙으면서 여기서 강하게 좀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번 이제 이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되겠죠. 그러면 또 패턴만 봐도 N자형 패턴이죠. 좀 이제 길긴 하지만은 N자형 패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파동을 한번 크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요런 이제 박스권 부분까지 한번 잡아보시고 이렇게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또 연예 매니지먼트도 같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작사는 당연히 이제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 3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기존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SM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핫했던 드라마죠. JTBC에서 방영이 됐던 밥 잘 사주는 누나를 제작했고, 이제 OCN에서는 이제 보이스2라는 작품을 제작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편의 작품을 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OCN에서 보이스3를 하고요. 또 일본에서 야식남녀라는 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보건교사 아는 형, 이런 드라마를 또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또 계약을 굉장히 잘 한 게, 이 작품 모두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를 납품하는 이 방송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거든요, 이 제작을 할 때. 근데 요거를 아예 그냥 마진이 어느 정도 남을 정도로 해서 제작비를 아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흥행이 실패를 하더라도 얘네한테는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16부작인데 16부작까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 16부작이 쫄딱 망하더라도 얘네한테는 이제 손해가 없는, 그냥 마진은 그대로 남아있는, 계약을 잘 따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이제 슈팅이 나왔던 게 이제 방탄소년단 테마로 또 엮이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도 같이 또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로도 한 번씩 좀 움직여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시세는 없어가지고 좀 약발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권이죠. 조금 이제 올라와 있긴 합니다. 좀 이게 차트를 좀 이제 길게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한 번씩 이제 튀어주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좀 이렇게 둥근 바닥을 이제 한번 만들었고, 여기를 이제 좀 매직 구간으로 잡고 한번 상한가 치고 이제 쭉 눌리고 또 한번 슈팅 주고 쭉 누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좀 작게 보면은 이제 바닥권을 한 요 정도 이제 매직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 상한가 요 봉까지도 이제 매직하는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이제 월봉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 올라타면서 좀 이제 한 번 더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제 볼 때는 그만큼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릴 거를 이제 각오를 하시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은 이게 좀 이제 눌릴 때 한 번씩 사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심 종목들 제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비공개 스페셜 종목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비공개 스페셜 종목은 제가 힌트만 간단하게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명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과 그리고 종목 투자 포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같이 좀 수익을 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매출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엔터주 같은 게 좀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매출이랑 이익이 좀 꾸준하게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3대 기획사 같은 경우야 이제 워낙 소속 연예인들이 탄탄하고 꾸준히 한번 그냥 앨범 내면은 그냥 1위 그냥 하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좀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중소형 엔터사나 그런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연예인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 연예인이 뜨기까지 또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떴다고 하더라도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하기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터 매니지먼트도 하고 방송 제작도 하고 광고도 진행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이게 엔터사긴 한데 광고 매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방송 제작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 이 순으로 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4년 동안 이제 18년도까지 해가지고 최근 4년 동안 1천억 이상 꾸준한 매출을 보였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이제 상패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또 꾸준하게 흑자로 나와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0억대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00억에서 600억 정도까지 나오는 굉장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엔터사들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제 뭐 매출도 일정하지가 않은데 부채까지 많으면 진짜 그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 진짜 피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이 10%대, 그리고 17년도와 18년도 이렇게 2년 동안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이 이제 100배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비해서 은행 이자로 이제 대출금을 이제 갚아야 할 때 필요한 그런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이익하고 그 회사가 은행 대출로 갚아야 되는 이자랑 그 금액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자 보상 배율이 2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은행에다 갚아야 될 이자 금액보다 이익이 2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배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가 뭐 1년에 뭐 한 10억씩 나가. 그러면은 그 이익을 내는 거는 뭐 1000억씩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 상태는 좀 탄탄한, 견조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또 있는 종목이에요. 단순히 뭐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 뭐 단순히 뭐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매각 M&A 이슈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인수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주점을 다지고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이고요. 이제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바닥 구간에서 상방으로 좀 머리를 드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 매수세도 있고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란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명과 함께,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것까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최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지 요거까지 같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또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또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살만한 종목들까지 제가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들 바로바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